그리고 거꾸로 이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애가 ADHD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부부끼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엄마는 예를 들면, 얘가 너무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어떤 걸 가르쳐 줘도 써가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너무나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가방을 빌려줄까요? 네. 얘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나 이런 걸 보고서 엄마는 걱정을 해요. 얘가 주의 집중도 못하고 학교에서 자꾸 선생님한테 연락 오고, 어떡하지? 얘 ADHD 아니야?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나도 어렸을 때 그랬어. 뭐 그런데 나 지금 봐봐 잘 살잖아. 그리고 얘 이런 진단명으로 자꾸 애를 가두려고 하지 마. 그냥 생긴 대로 있는 그대로 애를 봐주고, 그냥 얘가 그런 문제랄까 어려움이 있어도 나처럼 혹은 당신처럼 그냥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면 돼.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누가 정확히 알아요?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요새 초등학교 들어간 신입생들 얼마 전에 이렇게 정신과적인 혹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없는지 스크리닝을 하는 어떤 설문 같은 거를 이알림이 이런 데서 좀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엄마 아빠들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주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나타났다고 해서 ADHD를 의심할 필요는 없지만, 이때 한번 두 분이 상의도 해보고 아이의 상태를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한번 종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맞는 얘기를 하지만 각자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각자만의 어떤 지향이나 가치에 따라서 아이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고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걸 해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둘이 종합해야 돼요. 관점이 다르다면 대립할 게 아니라 종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병원에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단을 받기 위해서, 진단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진료를 받아보는 거는 추천합니다. 추천. 뭐 소아정신과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차라리 ADHD라는 특성으로 설명이 되면 얘 뇌의 특성이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얘가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내 말을 안 듣고 일부러 딴소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얘도 조절이 어려운 거구나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차라리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런 첫 번째 이해라는 점에서의 진단이 되게 필요했고, 두 번째, 어쨌든 상호작용이 이상적으로 되면 좋지만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아이를 키우는 상호작용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내 바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참 부모가 되는 건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안 좋은 상호작용이 막 있을 때 ADHD라는 걸 알고도 그 상호작용의 안 좋은 것들을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애가 학교를 가야 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공부량이 늘어야 되고, 또 어떤 뭐 어쩔 수 없이 뭐 학교가 아니어도 뭐 다른 단체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상적이진 못하지만 그냥 어려운 상호작용들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ADHD라는 걸 이해를 하면 얘가 너무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대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약 처방이든 심리치료든 상담이든 어떤 것이든 대처를 해줄 수가 있다고요. ADHD 진단, 그럼 병원에서 이제 약 먹는 거야? 공부시키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잘못됐죠. 그리고 그거야말로 약의 오형이고 남용이죠. 그렇지만 약이 그렇다고 해서 ADHD를 진단하면 자동으로 따라붙는 건 아니니까 ADHD가 의심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고, ADHD 진단이 됐든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얘 뇌 특성이 어떤 건지를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ADHD는 차라리 설명이 쉽죠.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올바로 이해하고 이 나쁜 상호작용들을 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야 되겠구나. 굉장히 섬세하게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아이와 그런 아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깨닫는 아빠 엄마가 최소한 최악의 관계를 만들지는 않도록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아빠는 봤을 때 얘 뭘 사람을 그렇게 프레임에 가두려고 그래? 아니면 엄마가 봤을 때 뭘 그렇게 무조건 아빠는 맘 편한 소리만 하고 그래? 둘 다 맞는 얘기고 합치면 좋겠으니까 싸우지 마시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병원을 끼워 넣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ADHD는 전두엽의 기능이 다소 나이에 비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잘만 크면 나이가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따라잡습니다. 근데 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나쁜 상호작용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의 기능을 올려주는 중추신경 자극제를 써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 이름에서 오는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 막 빠락빠락 이렇게 돌아가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떨어져 있는데 이 펑션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전두엽은 가장 높은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억압을 해요. 나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어 하고 막 나의 의식이 다 막 흩어져 있을 때 판단을 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멀리서 들리는 엄마 소리를 들은 다음에 엄마가 지금 이거 하래. 그러면 이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고 이쪽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고 이쪽에 관심을 가져가라고 조절해 주는 게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전환이 잘 되죠. 전두엽이 활성화돼 있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고, 전두엽의 기능을 다시 올려주는 게 ADHD인 사람에게 이 폐자 들어가는 약이 작용하는 기전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쓴다. 글쎄요, ADHD가 없고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공부 잘하는데 엉덩이 좀 더 붙이고 앉아있는데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별로 그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먹이는 거겠죠. 그냥 오해 속에서. 그건 당연히 아이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모에게도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 정말로 ADHD가 있어서, 그래서 학습에 사실 얘가 ADHD만 없었으면 학습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주의 집중의 전환 문제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공부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요만큼밖에 안 된다. 이것도 문제잖아요. 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이거가 너무 커 보이면 이걸 위해서 약을 먹을 수도 있겠죠. 약을 포함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애가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이어서 ADHD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왜냐면 이것도 낙인 찍히는 것 같아서 그냥 옆에서 아는 의사 있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ADHD로 약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든 뭐 어떻게 해서든 애가 시험 기간에 먹인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했는데 정말 얘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거꾸로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얘가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의 집중 전환이 자꾸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요약을 하면, 오늘의 요약. ADHD는 전두엽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이 전 전두엽의 기능이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어릴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현대의학은 이런 이 병태생이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연구에 따라 더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금도 ADHD라는 하나의 특성 아래에, 하나의 그 질병군 아래에 좀 여러 개 다른 특성의 질병이 모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조금 의사들에 따라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약하게 나누면 그 ADD라는 것도 있어요. 그냥 Attention Deficit, 주의 집중만 안 되는 거예요. 하이퍼 액티비티는 없는 거예요. 하이퍼 액티비티가. 혹은 그냥 하이퍼 액티비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중, 결핍형과 과잉 행동형, 혹은 이거의 믹스형, 이런 식으로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가 과잉 행동만 있다, 그것도 ADHD일 수도 있고, 어떤 애가 조용한데, 그래서 조용한 ADHD란 말이 있죠. 조용한데 뭔가 좀 그래,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두엽이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집중의 전환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신과의,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자신과의 문제가 쌓이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반사회적인 성향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여러 문제들이 생기겠죠. 사회화의 문제가 되면 공부를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못 가거나, 아니면은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ADHD는 여기가 제일 큰 문제고, 요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은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거를 풀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아빠는 아빠 방식대로 보고 엄마는 엄마 방식대로 보고, 이게 아니라 둘의 의견을 합치시켜서 보다가 아니겠다, 이건 정말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하면 진단을 받아보는 것까지는 망설이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료가 반드시 약인 것은 아니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반드시 얘기를 한번 제대로 나눠보시고, 병원이 필요하다면 한 번쯤은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너무.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